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벌써 5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일, 2일 이틀 동안 뉴시스 의뢰로 여론조사 에이스 리서치가 한 조사에서 네.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반반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딱 반반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이게 항상 그대로 탄핵 인용이 높았는데 맞습니다. 지금도 인용이 높긴 합니다.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가 51.4%, 기각되어야 한다가 46.9%, 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8%.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반반 아닌가요? 그렇죠. 반반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다 네. 무슨 나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아. 봐야 되겠어 하는 분들은 없고 입장이 지금 이미 정해져 있다. 아, 그러네요. 그죠? 명확하네요. 명확하게 모든 국민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반반으로 나뉘어져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돼라고 하는 사람 반, 아니야 탄핵될 필요가 왜 있지?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 또 여기서 같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좀 체크를 했는데 예. 51%가 나왔습니다. 야, 윤석열 51%. 지지율과 탄핵 네, 기각돼야 된다보다도 네, 지지율이 더 높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일부는 이를테면은 탄핵을 인용해도 괜찮아. 하면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도 사실은 50%가 넘는 지난주에 하나 나왔었습니다. 예. 여론조사 공정에서 나온 게 있었는데 예. 그때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 펜앤마이크가 보수적인 매체이고 그렇죠. 거기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보수가 과표집돼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평가절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론조사 업체가 에이스 리서치고요. 의뢰자는 뉴시스입니다. 네, 언론사, 예. 뭐 그러니까 통신사죠, 통신사. 통신사.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 50%대 언저리에 있다는 거, 예. 이것들을 그렇게 쉽게 과표집이야라고 비판할 만한 거리가 안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여론조사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죠. 참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은 윤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 심리가 열리면서 네네. 좀 몰랐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정도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 네. 왜 헌재 심리 안 나왔나 모르겠어요.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재 심리에 나와가지고 계속 앉아 있으면서 본인 발언할 거 발언하고 네.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렇게 자꾸 얼굴을 보이고 자기 변론을 직접 펼치는 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찬성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네.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를 원인을 자꾸 찾아보면은 거기에는 결국은 대선 이후에 저는 거의 정치적인 대선 불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선 불복이죠. 탄핵을 그렇게 일삼는 민주당의 실체를 지금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서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논개 작전으로 같이 지금 끌고 예.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래서 아까도 지금 우리 저 댓글에도 논개 작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정말 논개처럼 지금 상황이 이끌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박근혜 네. 대통령 때 생각을 해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완전히 추락을 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폭등을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지율이나 무슨 대통령을 뽑겠어 네. 뭐 하는 그 숫자가 변하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딱 33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예, 30% 박스권에 갇혀 네.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뭐 오만 그 몸부림을 다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반도체법도 뭐 다 하겠다. 뭐 예. 저기 기본소득도 버리겠다. 뭐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일본 심지어 일본이 무장해도 괜찮대요. 일본이 무장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너무 그렇게 다급해서 심지어 이제 저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 그것까지 추천하고 나왔죠. 정말 너무 우스워서 이게 참. 갖가지 간계한 네. 이제 이 간계한 작전들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저 사람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지금 작전 쓰는 거야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내란 세력의 준동이다, 가짜 뉴스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신뢰도에 네. 대한 강력한 의문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어쩌면 양치기 소년, 맞아요.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해도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31%딱 그 고착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이제 오늘 열리잖아요. 그거 딱 앞두고 어저께 위헌 심판 제청. 그러니까 그렇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위헌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위헌 심판 제청을 해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 딱 그 재판이 멈추거든요. 그래서 또 맞아요. 연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다 알잖아요. 위헌 심판 제청? 그저 다시 옛날에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때도 했잖아. 그거 6년 전에 했던 거잖아, 당신. 그 이 양치기 소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어른들이 나중에 정말 크게 때립니다. 근데 예. 2019년에 이제 이미 했었던 일인데 그때도 이거는 그 합헌이라 사유가 안 나왔어요. 돼요라고 예. 합헌이 나왔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재명 측은 왜 또 하냐? 어쨌든 절차가 법에 있기 때문에 절차를 자기 진행하고 나면 며칠이라도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건데, 자, 법을 요렇게 갖고 최대한 빨아먹을 수 있는 거 빨아먹고 농단할 수 있는 거 농단하고 요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정말로 야당의 믿을 만한 후보다라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 30%는 탄핵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가 탄핵 심판을 받던 그 비상계엄을 하든 간에 네. 그냥 30% 고급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보다 많은 국민들이 야 도대체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 법에서 허용했다고 해갖고 장관 그 계엄 전에 말입니다. 장관들 검사들 다 합쳐갖고 22번을 이게 탄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부인 관련해서 맨날 특검 발의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재판 관련해서는 자기가 빼먹을 수 있는 그 비싼 변호사들 다 동원해서 이것도 합법적으로 법에 있는 거를 다 요거를 포인트 빼먹듯이 그렇죠. 다 빼먹는데, 그럼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특권이란 특권은 다 누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보다도 정말 높은 수준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야당 대표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네, 저 비상계엄 그 탄핵 심판 네, 정말 정광석화처럼 해가지고 공판도 변론도 딱 8번 하고 지금 2월 13일인가 그때까지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 재판 어떻게 했습니까? 법에서 6개월 안에 끝내라고 했던 1심 네, 2년 8개월 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죠. 그리고 대장동 재판 지금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번에 정인 31명 신청했는데 네. 일단 8명만 일단 인정했어요. 나중에 더 추가로 더 신청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 선거법 위반 재판 이거 100명씩 이런 식으로 증인들 어마어마하게 신청했고 재판부가 다 받아줬어요. 이번에도 지금 저 상고심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항소심에서도 또 하고 할 있잖아요.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지금 2심에서 이런 21명인가요? 이렇게 네. 지금 증인을 신청한다고요? 지금 이거 1심인 줄 아세요? 라고 지금 얘기까지 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그나마 예. 좀 회초리를 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말이죠. 그 김용현 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둘이서 이제 서로 상호 신문하는 거 있잖아요. 상호 질의하고 신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난번에 했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던 발언 중에 상당수가 거짓이었다, 오해가 있었다, 네. 과장됐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저께 헌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헌재에서는 그 증인이나 피고끼리 상호 신문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본다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전에 네. 지난 이 앞서서 했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이 서로 우리가 그거 했습니까? 당신이 그거 했습니까? 우리 안 했잖아요. 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피고들끼리
말을 맞춘다. 네. 같은 편끼리 말 맞춘다는 그런 저 의혹이 있다고 해갖고 그걸 지금 못하게 한 거예요. 어저께 과정에선. 그건 뭐냐면은 아니 무슨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1차 시기에는 상호 질의를 할 수 있게 하고 2차 시기에는 상호 질의 못하게 하고 재판장 마음대로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문형배 네. 소장 대행 마음대로네요. 네. 저는 그래서 어저께 그 서로 상호 질의를 못하게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지금 헌재가 너무 자기네가 원하는 결론이 아닌 상황으로 분위기가 몰아가면 야 이거 못하게 해 이런 식으로 지금 룰을 바꾸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도 저는 살짝 들었어요. 참 봐야죠. 그러니까 헌재는 그러니까 정말로요. 이게 헌재 재판은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네. 생중계는 아니고 사후 녹화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보시지만 사실은 그 전체를 풀로 보고 각자 자기 생각을 맞아요. 갖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게 그래서 저는 정말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지만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는 증인과 저 대통령 측이 상호 질문하고 이걸 했는데 왜 이번에는 못하게 하지? 이런 그 의문점들을 지금 갖고 문제를 제기할 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우리가 네. 법원이 정말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신뢰 최후의 보루다. 우리는 정말 법원을 잘 지켜야 법원 한다라고 지켜야죠. 예.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흔들어 버리는 사건들은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어저께 황운하 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네,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어저께 서울고법 형사 2부 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이고요. 주심은 이상주 판사.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거 정말 늦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1심도 정말 늦게 나왔는데 그나마 1심에서 징역 3년 나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1년 만에 나온 2심에서 다 뒤집혀서 황운하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지금 법원의 얘기를 딱 한 줄로 줄이면은 이거예요. 개입한 거는 같아. 네. 근데 증거가 부족해. 아, 예. 예, 유죄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 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판단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다시 상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상고하겠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1심에서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네. 받아들여졌던 증인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2심이니까 네. 다시 들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다시 듣지도 않고 재판부에서 추가 신문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긴 한데 이게 증언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 판단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1심 너는 믿었어? 나는 못 믿겠는데? 맞습니다. 이거예요. 네. 심플하게.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은 당시 윤석열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 친구 송철호가 울산시장에 되는 게 내 소원이다. 네. 이 한마디를 시작을 해가지고 청와대에 뭐 민정수석실을 비롯해서 거의 7개 기구가 맞습니다. 총동원돼 가지고 그 상대 후보였던 당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그렇죠. 전 국민의힘 대표이긴 합니다만 그 비위 사건들 네. 각종 공약 이런 점검까지 다 해주고 네.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당시 항우나 예. 그 지방 경찰청장한테 이 송철호 당시 후보가 무슨 제보 내용까지 가지고 와서 직접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하명 수사까지 시작됐는데 하명 수사가 시작됐고 처음에 그 하명 수사를 거부했던 수사관들이 네. 인사 조치까지 당해가지고 이게 시작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정황 증거들이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직접적 증거는 아닌 것 같아. 네. 하면서 무죄를 내려버립니다. 그렇죠. 징역 3년을 어떻게 1년으로 낮춘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요.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 보편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이런 결정이 나오고 나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죠. 야 도대체 재판장 누군데? 누가 재판을 한 건데? 네.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지금 오늘 조선일보 기사인데 네. 이분이 누구냐면 재판부 주심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후신이죠. 후신. 네. 우리법 연구회가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이어졌는데 네. 이번 재판부에서 주심을 맡은 이상주 서울고법 형사 2부 판사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그 전에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때 사건을 1심을 맡아서 그 장하원 네. 당시 장하선 청와대 정책실장의 그 동생이죠. 네.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습니다. 이건 무슨 뭐 인권법 연구엔 과학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한 좌파 목소리 사건을 컸다. 여기다가 예. 넣으면은 이게 무죄로 나오는 게 과학입니까 이게? 예? 참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사실은 재판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하나 저 써먹을 수 있는 건 배웠습니다. 네.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네. 유죄 의심이 들더라도 직접적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네.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요 이번 비상계엄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야당이 자꾸 내란이다 뭐 이러잖아요. 네, 네. 뭐 내란이라면 뭐 국헌을 물날라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뭐 네. 여러 가지 좀 지역에서 어떤 뭐 분란을 일으켜도 여러 가지 그죠.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란이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네. 하고 옥신각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심정만 가지고서 계속 내란을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헌재가 이러면 안 될까요? 내란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없다. 그러면 아닌 거 아닌가요?